제가 이제 저의 자산 상태를 한번 점검을 쭉 해봤더니 지출이 과도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특히 이제 보험 같은 부분은 뭐 중복으로 나가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제가 신용카드를 쓰다 보니까 제 규모에 맞지 않게, 수입 규모에 맞지 않게 지출들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부분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저의 자산도 제가 집 그 상황을 보니까 순전히 제 자산이 아니더라고요. 대출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내 재산은 얼마인 거야, 이런 것들을 속속들이 한번 점검을 하게 됐었고, 그래서 가능하면 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다 잘라서 없애버렸고요. 오직 이제 현금 카드로만 지출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소비를 많이 줄이는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험도 중첩으로 일어났던, 가입했던 보험들은 전부 다 슬림화해서 꼭 필요한 거 아니고는 다 이제 해지를 했었죠. 제가 선생님께만 알려드리겠는데요. 좀 부끄럽지만 제 재산이라고는 사실 집 한 채밖에 없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집도 사실은 온전히 제 게 아닌 게 네. 대출을 끼고 네. 장만을 한 거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 뭐 마이너스 통장 쓰지, 대출 이자까지 나가지, 사실은 노후가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저 같은 처지에서도 네. 노후에 불안하지 않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노후에는 소득은 적은데 지출은 많다는 거죠. 그 네. 지출의 또 하나가 대출이자죠. 대출 네. 원리금 상환하는 거. 그래서 일단은 조금 불안하려면은 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방법이 가장 좋죠. 네, 전액 상환하는 방법이 가장 좋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줄이면서 상환했으면은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여유 자금 있으면 그게 급하면 그게 갚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좀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네. 차선책으로 대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줄이는 방법 몇 가지만 알아도 상당 부분의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그러면은 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네,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대출 갈아타기 하는 방법입니다. 대출 예를 들어서 대출 표 한번 보실래요? 표 한번 보시면은 대출 주택 가격이 3억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대출을 1억 받았다. 30년 동안 상환하는 거다. 이런 거 조회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대출 금리가 낮은 데로 가려면은 전 금융기관을 찾아다녀야 하잖아요. 지금은요. 그냥 컴퓨터 안에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금감원 사이트 금융상품 비교공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주택담보대출을 각 금융기관별로 지역별로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느 기관이 대출 금리 얼마고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표에서 보듯이 만약에 주택가격이 3억이고 대출 1억 받아 있고요. 30년간 상환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그 밑에 보면 금융권역 지역 선택해가지고 금융상품 검색하면요. 그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굳이 내가 낮은 금리를 주는 금융기관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낮은 데를 찾아가지고 조금 갈아탈 수 있으면 갈아타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1억 정도를 대출을 받은 경우 0.5%만 낮춰도요. 1,500만 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출 이자만. 1% 낮추면 3천만 원 낮출 수 있어요. 큽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엄청난 금액이죠.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이걸 대환대출이라고 하거든요. 대출 갈아타기를 좀 어려운 말로 대환대출을 해서 조금 그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리의 대출금을 저리의 대출금으로 그렇죠. 이렇게 갈아타는 거, 네, 예. 그런 방법이 있고, 최소한 고리 정도는 아니더라도 은행도 대출도 은행 간 대출금리 차이가 1% 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또 금융기관 벽이 달라지면 특히 그 차이는 더 커지고, 그래서 0.5%만 차이가 나도 할 만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내가 조건이 된다고 하면은 저리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굉장히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저리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네. 내가 이게 소형주택으로 이사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32평짜리 집이었다고 하면은 25평짜리로 이사하면서 대출 거기서 생긴 어떤 남는 돈을 네. 대출 상환해버리는 거죠, 아예. 그러면 예. 아무래도 원금이 일부 상환되니까 뭐 원금 앞으로 부담할 원리금 부담액이 줄어들겠죠. 일단은 뭐 대출 원금 이자를 좀 더 많이 갚을 수가 있고, 그리고 관리비도 아무래도 좀 적게 드니까 일석이조겠죠. 그렇죠. 예, 예. 네. 저도 집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네. 같아요. 선생님, 네. 은퇴 후에 네. 그렇게 대출 부담에서 이제 벗어나는 방법으로 네. 저리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방법 하나 하고, 네. 그 다음에 집 규모를 이렇게 줄여서 나가는 방법을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뭐 그도 저도 안 되는 형편이라고 한다면 네. 그런 그 대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뭐 다른 방법 알려주실 수 있나요? 뭐 다른 방법이 뭐 있겠어요. 그냥 버는 대로 갚아나가야죠. 갑자기 돈이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대출이 갑자기 면제되는 것도 아닌데 네. 뭐 갚아나가야 되는데, 갚아나가려면 어쨌든 소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소득, 매월 뭐 일을 하든 뭘 해서 소득이 생겨야 될 텐데, 이런 걸 한번 상정해 보시죠. 내가 1억 대출을 받았는데 100만 원씩 매월 갚을 수 있을 정도 돈을 벌었어요. 네. 그러면은 그 100만 원을 벌자마자 빨리 대출을 갚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100만 원은 100만 원대로 하고 대출은 계속 끌고 가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은 어떤 쪽이 더 좀 선호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이제 나이를 어느 정도 들어서 그런지 빚 부담을 되게 싫어해서 네. 뭐 다는 못 갚더라도 네. 어느 정도는 갚을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보면 노후가 될수록 빚이 있으면 부담이 굉장히 크시잖아요. 네. 젊었을 때보다, 소득이 있을 때보다 아무래도 소득이 없을 때는 빚 부담이 되게 크죠. 그래서 돈이 생기는 족족이 대출을 상환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많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대출도 하나의 자산이거든요, 나의.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5억짜리 아파트라고 하면은 5억짜리 중에서 내 돈 3억 들어가고 대출이 2억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 아파트 5억짜리라고 안 하죠. 아니 3억짜리라고 안 하죠. 5억짜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부채도 결국 자산에 들어가거든요. 중요한 것은 부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상환할 수 있느냐지, 부채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잘 활용하면 좋은 거기 때문에, 활용하면 좋으니까 이것을 어떤 대출 써서 이게 이용 가치가 있다고 하면은 계속 유지시키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유지시키려면 계속 원금과 이자를 계속 갚아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갚아나가려면 내 생계에 너무나 위협이 된다. 너무 살기가 힘들어진다, 대출 네. 갚느라고. 그랬을 때는 대출을 상환하는 게 맞죠. 근데 100만 원 내가 안 갚아도, 지금 당장 안 갚아도 내 생계에 크게 영향이 없다. 대출이자 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 이 정도라면은 굳이 뭐 버는 족족이 갚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생계에 큰 영향을 준다 그랬을 때는 대출이자를 갚는 게, 가능한 한 많이 갚는 게 좋을 거고, 네네. 대출이자 원리금 갚는 게 내 생계에 큰 영향은 없다 그러면은 안 갚고 그냥 대출은 가져가고 100만 원은 계속 내 저축을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한 게 낫다는 거죠. 아니면 중간 단계로 50만 원은 대출 상환하고 50만 원은 종잣돈 마련하는 데 쓰고.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을 우리 표에서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보시면은 100만 원씩 매월 갚아나가면은, 1억 대출 받았을 때 100만 원씩 갚아나가면 8년 후면 다 갚아요. 너무너무 후련하겠죠. 어쨌든 8년 동안 다 갚고 나면은. 근데 문제는 8년 후에 또 돈 쓸 일이 없을까요? 종잣돈이 없기 때문에 무슨 돈 쓸 일이 생기면 또 대출을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전액 대출 상환용으로만 쓰면은 결과적으로 그 대출을 다 갚고 났을 때 또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의 여유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생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라고 하면은 대출 중에 일부만 상환하고 일부는 종잣돈 마련하고, 내가 언제든지 대출 상환할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했을 때는 굳이 대출 상환하지 말고 전부 다 종잣돈 만드는 데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채도 자산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네. 그 부채 때문에 생기는 그 불안감이 어느 정도 가시는 것 같아요. 예.